자, 일단 브랜치 만드는 걸 할게요. 브랜치 말씀은 드렸고 현재는 메인 브랜치 하나만 있는데 여기서 git branch feature라고 하면 여기에 feature 브랜치가 하나 추가가 되죠. 근데 여기서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로그 하면 보일 거예요. 로그 보면 콤마 찍고 뒤에, 그러니까 지금 메인이 헤드가 메인에 있기 때문에 요 헤드 정보거든요. 요 정보가. 그래서 메인만 표시되는데 보세요. 이제 여기서 피처 하면 여기도 피처로 바뀌고 로그를 보면 헤드가 피처로 바뀌어 있죠. 선로를 갈아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선로를 갈아타게 됩니다. 요 두 개. 일단은 하고 넘어갈게요. 다 하셨네요. 많이 빠르네요. 자, 그래서 그러면 피처 브랜치에다가 여기에 옐로우를 넣는 게 원래의 목적이었어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지난 시간에 피처 브랜치, 디벨롭먼트 브랜치가 먼저 파져서 비어 있는 데다 하다 보니 컴플릭이 났던 좀 난이도가 올라갔었죠, 수업 자체가. 이렇게 하면 쉬워져요. 한 번 더 해보니까 좀 이해가 가시죠? 자, 수정사항을 스테이터스 찍어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수정사항 저장하고 커밋하는 거. 이번엔 터미널에서 해볼게요. git add를 먼저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스테이터스 다 찍어보면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죠? 그 상태에서 git commit -m 레인보우 컬러즈 텍스트에 피처 브랜치가 하나 더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고요. git 로그에 원 라인이라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이러면 축약해서 보여요. 다 지금 여기까지는 메인 브랜치가 끌고 왔는데 마지막 걸 피처 브랜치가 끌고 올라가면서 메인 브랜치는 거기에 멈췄죠. 결국 브랜치는 커밋을 바라보고 있는데 헤드 정보가 피처에 붙어 있으니까 헤드 정보에 붙어 있는 브랜치는 끌고 올라오고 마지막 커밋으로 안 붙어 있는 친구는 원래 커밋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로에서 기차가 가다가 한 칸 두고 가는 것 같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브랜치는 관리가 된다. 텍스트 추가하고 git add하고 git commit하고. 오랜만에 말을 하니까 목이 좀 잠기네요. 제가 목이 진짜 튼튼한 편인데 새로운 그러니까 어떤 저장 흐름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여러 사람이 작업할 때 가치가 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사실 병합할 일도 없어요. 혼자 개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커밋만 하면 되지 머지할 일이 거의 없어요. 내가 굳이 브랜치를 뭐하러 파? 내 거 저장하듯이 그냥 파일 저장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일을 한다는 건 같은 코드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고 동시 진행이 되다 보면 이게 컨플릭이 생길 수 있으니까 충돌이 생길 수 있죠. 같은 파일을 서로 다르게 수정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지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서로 작업을 쭉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합쳐보자.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합치는 과정을 병합이라고 하고 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합 때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머지라는 명령어를 쓰는데 git 머지인데 git 머지에는 파라미터가 하나 들어가요. git 머지 뭐. 그럼 뒤에 오는 그게 대상 브랜치가 됩니다. 대상 브랜치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게 명령어를 쓸 때 두려운 게 뭐냐면 다들 뭘 두려워하시냐면 git 머지 메인 하면 메인이 만약 훼손될까 봐. 메인을 훼손시킬까 봐 좀 걱정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대상 브랜치로 지정한 건 read only예요. 거기서 그냥 읽어와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브랜치에 덮어 쓰는 거기 때문에 깨져도 내 브랜치가 깨져요. 그거를 너무 두려워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병합이라고 하는 건 두 개의 그 브랜치를 하나로 합치는 일인데 기본적으로 체크아웃 되어 있는 현재 표시되는 우리 터미널에 여기 현재 표시되는 피처에
메인을 넣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머지를 실행한다면 메인에 가서 피처를 머지를 하면 메인을 바꾸는 거고 피처는 그대로 있는 거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대상 브랜치가 바뀔까 하는 우려나 두려움은 없으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충돌이 나는 상황이 좀 싫죠. 머지라고 하는 과정이 결국 그런 것들을 좀 그래서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그림에도 설명되어 있는데 지금 레드, 오렌지를 했고 옐로우를 지금 여기서 추가했죠. 지금 우리는. 근데 어제는 첫 번째 브랜치에서 나와서 옐로우를 썼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결국 작업하고 있던 메인 브랜치는 여기서 멈췄고 옐로우를 추가한 피처 브랜치가 있는데 요 두 개를 머지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1, 2, 3이라고 써놨죠. 3웨이 머지, 그러니까 일단 코드를 합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패스트 포워드 머지는 서로 충돌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A라는 파일에서 작업했고 한 사람은 B라는 파일에서 작업을 했다면 두 코드를 머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A는 A대로 최신화시키면 되고 B는 B대로 최신화시키면 되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머지가 돼요. git 머지하는 순간 끝나요. 아무것도 손을 쓸 필요가 없는데 간혹 우리 어제도 금요일도 그랬고 변경사항이 서로 충돌될 경우 같은 줄을 다른 방식으로 수정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일을 두 개를 다 열어놓고 세 번째 최종적으로 병합이 될 코드를 열어둔 다음에 결국 개발자가 한 땀 한 땀 어떤 코드를 쓸지를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조금 어려운 일이고 결국 이걸 만나면 개발자들이 당황을 많이 하는 거고 근데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코드를 보면서 풀어내면 된다. 3웨이 머지는 원래 뒤에 배우는 뒤에 또 한번 배울게요. 일단 오늘은 패스트 포워드 머지만. 그래서 git 머지라는 명령어에 내가 가져오고자 하는 브랜치명을 넣으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잠깐만요. 그렇지. 요건 주의사항. 그래도 머지라고 하는 행동이 결국 브랜치를 전환시키게 되는데 거기서 커밋되지 않은 친구들, 승선하지 않은 파일들, 관리되지 않는 파일들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오류 메시지 보통 기본적으로는 안전장치가 있어요. 오류 메시지를 뱉어내면서 머지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죠. 금요일 날 누군가 겪으셨었어요. 그런 부분에 안전장치가 있기는 한데 스태시는 나중에 합시다 우리. 네 그렇습니다. 다시 여기서 스태시로 가면 안 됩니다. 자 보통 얘가 더 앞서갔잖아요. 뒤에 있는 친구한테 넣어줘야 되잖아요. 앞에 가고 있는 친구한테 넣어줄 게 없죠. 지금 피처 브랜치는 먼저 갔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 거고 메인 브랜치는 하나 전에 있으니까 마지막 옐로우 커밋이 메인에 없잖아요. 지금 그걸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머지가. 그래서 일단 스위치 해야 돼요. 스위치 메인에 가서 git 로그 이렇게 보면 얘는 오렌지까지만 있는 친구. 거기로 왔어요. 그 상태에서 옐로우 있는 피처 브랜치를 머지를 할게요. 하면 그냥 패스트 포워드 머지로 세 번째 줄이 패스트 포워드 머지가 됐다 보니까 라인이 한 줄로 나오죠. 우리 어제 거 볼까요? 금요일 거 보면 얘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프가 얘는 3웨이 머지를 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지저분해졌는데 오늘 거는 이렇게 깔끔하게 머지가 됐고 git 로그 보시는 것처럼 메인 피처 다 들어왔고 쭉 이어졌습니다. 이런 거 다 VI라서 이런 거 다 약간 VI 방식의 편집기 모드거든요. 그래서 얘도 안 나가지잖아요. 요 끝에 end 요런 글씨 있거나 요런 콜론 있거나 이거는 다 VI 터미널에서 텍스트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열린 거라서 프롬프트가 안 나오죠. 이럴 때는 무조건 Q 이런 거 떴을 때 그냥 알파벳 Q 누르면 꺼져요. 지난 시간에 한 거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새로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옛날로 돌아가면 아까 보여드렸죠. 요 과거 커밋으로 돌아가는 거 우클릭해서 체크아웃하는 거.
요것도 뭐 이거는 툴로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요거까지 막 되게 디테일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과거 커밋을 갈 일이 가면 또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봐봐요. 내가 이거를 가능하면 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코드를 잘 짜고 있었어. 내가 코드를 잘 짜면서 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커밋이 쭉 있었다 칩시다. 근데 내가 요때 뭘 바꾸고 싶네. 그래서 여기로 체크아웃을 할 수가 있어요. 체크아웃이라고 하는 건 스위치 명령이랑 체크아웃 명령은 좀 달라요. 스위치는 약간 브랜치명을 바꾸면서 갈아타는 느낌이라면 체크아웃은 갈아타면서 코드도 그 상태로 바꿔주는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스위치는 그 브랜치의 최신으로만 가고 체크아웃은 그 이전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이전으로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뭐 문제라기보다는 만약에 내가 이 상태에서 여기서 수정을 하고 커밋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브랜치가 생겨요. 그죠? 그러면 나는 여기 하나만 수정하고 다시 요리 돌아가고 싶은데 근데 뭐 예를 들면 머지를 하면 되겠죠. 근데 커밋이 하나 더 생겨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머지를 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두 개 일이 좀 번거로워질 수가 있어요. 과거 커밋으로 돌아간다는 건 체크아웃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이 친구들이 요쪽 코드에는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꽤 커질 수가 있어요. 컴플릭이 생길 수 있고 내가 이 머지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코드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거나 그거를 다 일일이 어 조정을 해야 돼서 좀 과거 커밋으로 가는 게 좀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추천하냐면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여기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을 추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최신 코드에다가 그냥 뒤로 커밋을 하나씩 더 이어나가는 게 더 그래서 체크아웃은 자주 남발하지 말자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격지에 있는 정보 내 소스 코드와 원격지에 있는 소스 코드를 비교해서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 가장 근간이 되는 게 개인키 공개키 개념이다. 뭐 사실 이거를 꼭 뭐 되게 개념을 100% 알고 있어야 GitHub을 쓰는 건 아닙니다. 뭐 사실 그냥 서비스로서 쓰면 되기는 하는데 그 원리가 그러하다는 건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브라우저에서 쓰는 모든 웹사이트, 접근하는 웹사이트들이 한번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다 HTTPS예요. 여기 검색 키워드만 떠 있고 퍼플렉스 여기 HTTPS죠 다. 예. 저게 차이가 있어요. HTTP랑 HTTPS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 S는 SSL이라고 해서 Secure. 하여튼 그래서 이 제3자의 인증을 통해서 두 컴퓨터 간의 통신의 중간에 탈취를 못하게끔 하는 알고리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스 코드가 중간에 해커한테 노출되지 않고 GitHub에 있는 저장소에 가서 잘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HTTPS 프로토콜을 쓰기도 하고 SSH를 쓰기도 합니다. 터미널에서 사용하면 SSH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되고요. 뭐 터미널에서도 HTTPS를 쓰기도 하는데 사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건 통신 규칙의 차이라서 보내는 그 인터넷 전화선을 통해서 보내는 바이너리의 규칙이 다른 거예요. 헤더 정보가 다르고 암호화 알고리즘이 다르고 결국 그 원격지에 도달해서 그 컴퓨터가 받아낼 때 HTTPS로 왔냐, HTTP로 왔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거기서 처리하는 로직이 있는 거고 그런 차이만. 요거는 저거를 할 거예요. 우리 GitHub에 여러분들 가입을 다 하셨나요? GitHub 계정이 다 있으신가요? GitHub이 없으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 체크 한번 해볼까요? 없으신 분? 멤버네. 오너로 등록했어야 되는데 아마 권한이 몰라 다 있나 몰라. 권한이 어디까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수업 로그 레포지터리를 하나 저는 로그 로 자, 요런 식으로 뭐 포크를 하기도 하고요.
크리에이트 레포지터리를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저장소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냥 서비스 회원 가입하듯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포크를 썼는데 포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쿡 찍어서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자연스럽게 별로 설명은 안 드리고 하긴 했는데 여기 보면 여기에 기존 레포지터리를 보면 이 기투 말고요. 리모트 오리진이 있잖아요. 긴 리모트 오리진 URL인가? 리모트 겟 URL 오리진. 보면 얘는 제가 제 개인 레포지터리에 있는 경로잖아요. 이렇게 해서 원격 저장소를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고 거꾸로 등록하는 거 조금 난이도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쓰시려면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사실 저장소를 이렇게 만들고 레포지터리를 가져다 쓰는 방식이 아니고 시간이 근데 다 됐다. 클론을 씁니다. 보통은 지금 보시면 우리 여기 요거까지만 할게요. 시간 거의 1분밖에 안 쓸 거예요. 자, 요 저장소잖아요. 요 저장소를 git 클론 이렇게 하면 스터디 로그라는 폴더에 생겨요. 따로 뭐 명령 안 줘도 스터디 로그즈라고 하는 폴더가 생기고 스터디 로그즈를 가보면 여기에 git 폴더가 있고 작성을 실례합니다. 요 그래프를 보면 똑같죠? 똑같은 페이지가 받아지죠. 이런 식으로 원격 저장소를 가져오는 건 클론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점심 먹고 점심 이후에 다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너무 자세하게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원격 저장소를 연결한다. 지금 받는 것만 설명드렸는데 거꾸로 연결하는 것도 설명은 드릴게요. 조금 어렵기는 한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오셔서 1시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